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이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천시민 1인당 15만 원씩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중앙정부와 이천시의 1차 대책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송자에게도 각 100만 원의 특별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오늘 온라인을 통해 계속되는 거리 두기로 골목 경제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방역과 의료 지원만큼이나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골목 경제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 방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원금은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9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천시는 이달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이천시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양 킨텍스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고양평화의료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영상특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전을 보내왔으며 이용우, 신현영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포럼에서는 통일 의료를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및 통합 방안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남북 의료인 임상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의료교육 연구센터를 남북 접경 지역인 고양시에 설립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향후 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센터는 방범과 교통, 환경 등 ICT 기반의 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거나 감시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 등 총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시 전역에 16,000여 대 CCTV를 경찰과 소방, 법무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어디서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119 종합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현장 출동요원에게 현장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센터 운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고등학교가 교복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격 납품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연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광명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교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최근 입찰을 통해 2022학년도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했습니다. 7월 26일 1차 입찰 공고에서는 응찰업체가 없었고 8월 3일 재입찰 공고에서는 참가 업체들이 일부 견본품을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는 9월 2일 3차 공고를 내고 지난 14일까지 서류와 견본품을 제출받아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입찰에 참가했던 또 다른 업체들은 선정된 업체가 2차 입찰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 학교에 교복을 납품했던 이 업체가 입찰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마감 시간 8분이 지난 11시 8분쯤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행정실에 있던 학교 측 관계자가 선정된 업체의 입찰 접수와 관련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업체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한 고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입찰 마감 시간이 지나 실격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셨잖아요. 11시 넘어서 안 됩니다. 그럼 맞다고. 그리고 내가, 에이구, 사장님 왜 그 11시 시간을 못 맞췄냐. 우리 사장님 뭐 어디 들렀다 가면 뭐 할 수 없죠. 못 하죠. 이러더라고. 그까지는 통화했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또 학교 측의 교복 변경 정보 공개, 선정 기준 등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학교 개교일에 지속해서 금색이었던 교복 단추가 갑자기 은색으로 바뀌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광명 지역 업체들이 금색 단추를 달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개교일에 금장으로 계속 단추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색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유찰이 됐습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어 개교일에 지금까지 더블 버튼 자켓을 유지해온 해당 고교 교복이 2021년도에 원 버튼 자켓, 이번 2022년도 교복은 다시 더블 버튼 자켓으로 변경됐다며 이들 업체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또 나라장터에 기재된 교복 바지 주름과 관련해 지적했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바지가 주름이 하나라고 나라장터에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름이 없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름표에 이 덮개도 없고요. 또 선정된 업체의 경우 남녀 교복 어깨 견장 단추와 여학생 교복 이름표 부착 공간인 호다 등이 없었고 여학생 블라우스 단추, 자켓 단추 부착 등 학교 측의 요구 사항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교복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교가 나라장터에 올린 시험 성적서 혼용률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규격서 평가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는데 지금 나라장터에 사양서에 올린 거 보시면 학교에서 원하는 원단은 폴리 63, 레이온 35, 우레탄 2% 혼용률을 원했는데 실제 낙찰받은 업체는 모 60에 폴리 40으로 낙찰됐는데 이거야말로 규격서 평가 부적격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용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는 인지를 하고 그럼 이 업체도 규격서 평가 부적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올리고 저희 일반 나머지 업체만 떨어뜨리는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2022년 교복 선정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교복 선정 절차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광명시 교육지원청에 보낸 상태고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청 담당자 교육 담당자분이 보내달라는 결제한 거, 내부 결제한 거, 문서 대장, 그 서명하신 거, 그다음 점수 내신 종합 통계, 교육청에서 다 원하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절차대로 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장에는 나가봤지만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된 교복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간경기TV 나연진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2021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겠죠. 어떤 걸 보충하고 또 어떤 건 비워내야 하는지 짚어보며 남은 시간도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